안녕하십니까. 제어세라믹 최병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열세라믹에서 디자인부터 마감까지 다 진행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네에 위치한 동네 롯데캐슬 퀸 펜트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55평형대, 그리고 복층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보기 조금 힘든 스타일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 분들이 펜트하우스 하면 우와 하시는데, 구조상으로는 펜트하우스 그냥 꼭대기 층에 있다는 거 말고는 일반 아파트랑 구조상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30평대 아파트에도 적용 가능한 디자인들이 많이 요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관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유심히 지켜보시고 적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적용을 해서 더 좋은 디자인을 뽑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는 현관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화이트 베이스의 디자인을 꾸몄고, 웰컴 조명이라고 하죠. 요 센서 조명 같은 경우에도 너무 밝지 않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오셨을 때 너무 환하다, 밝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따뜻하고 좀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구성을 했고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소비자분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주광색이 아니라 주백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신발장들을 모두 다 철거를 했고요. 신발장이 이쪽에 두 통? 요 크기만한 게 하나 더 있고, 여기가 그냥 분절된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가 좀 개방감을 얻고자 이렇게 하나는 터버리고 하나만 신발장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또 문짝이 있어요. 이 문짝을 열어보시면 작은 팬트리 공간 같은 느낌으로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이미 세대주분께서 들어와서 살고 계셔서 지금 짐이 막 들어와 있는데, 이런 서비스 공간이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있는 아파트가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으니까 요거는 차츰차츰 구성을 하실 때, 우리 집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요거는 안 돼 하시면 요거를 제외하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할 때 키포인트를 몇 가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요소 부분에 적용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라운드예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직각이라든지 직선의 개념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여기는 현관부터 보시면 거울부터 반달 형태의 라운드를 길게 해서 천장까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벤치 같은 경우에도 라운드형을 줘서 조금 더 유한 느낌이 나도록 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딱 돌아서 제가 현관에서 딱 들어왔을 때 정면을 보시게 되면 색깔이 아예 달라요. 이쪽은 완전 짙은 우드 계열로 사용을 했거든요. 요 짙은 우드 계열도 키포인트 중에 한 가지로 저희가 선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집은 화이트, 그 다음에 짙은 우드, 그 다음에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컬러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여기 세대주분께서 들어오시면서 조금 블루 계열도
좀 좋아하셔가지고 그거까지 4가지 컬러를 적절히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서비스 공간이에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원래는 이 상태였겠죠. 이 상태로 해서 바깥쪽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끔 처음에는 샤시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주인분께서 나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서비스 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싫다, 조금 숨겨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간살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만 가려질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간살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은 천연 원목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진짜 나무로 해야 되는데 디자인상, 색상의 이 연속성 때문에 필름 마감을 했어요. 요거는 고객님들 성향에 따라서 뭐 페인트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리얼 원목으로 사용을 하셔서 이 문만 원목 색깔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컬러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디자인 잡기를 이 색깔의 연속을 주기 위해서 필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이 이제 서비스 공간이고요. 테라스 공간인데 한번 같이 나가서 보실게요. 이렇게 샤시를 열고 나가시면 아예 다른 공간이 나오거든요. 도심 속에 하나의 정원을 꾸며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층고가 좀 많이 높은 편이고 뷰가 워낙 좋아서 이 테라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힘들게 일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가족이랑 같이 이 테라스 공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조경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이 조경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분 내외분, 그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두 분 다 일을 하세요. 그래서 좀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실제 식물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관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벌레라든지, 그리고 뭐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화를 다 사용을 했고요. 요즘에는 비용만 적절히 지불을 하시게 된다면 진짜 실제랑 거의 흡사한 느낌의 조화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진짜 식물이고 숲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저희가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숨어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테라스에 단순히 바닥은 타일이 되어 있고 조경이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에도 페데스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들어질려나 모르겠는데 밑에가 한 10cm 정도가 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배관을 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물이 새거나 바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요거를 드러내고 밑에 보수를 한 다음에 다시 얹히면 원상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페데스탈 같은 경우에는 부착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얹혀 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아주 큰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라든지 상가 계열에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이나 이런데 테라스 부분 아니면 입구 앞쪽에 약간 화단같이 조성을 하신다면 그 앞에 사용을 하셔도 간편한 시공과 보수에도 굉장히 탁월한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터넷에 페데스탈이라고 쳐보시면 많이 뜰 거예요. 그 중에 타일만 선택을 하시고 밑에 다리는 뭐 이태리에서 수입한 것도 있고 뭐 중국에서 수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상담을 통해서 시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여기에 전기를 빼놓은 상태고요. 이 함을 열면 이제 콘센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여기는 식물이 아니지만 청소라든지 이런 거에 용이할 수 있게끔 수도를 빼서 샤워기를 이렇게 달아 드렸어요. 이걸로 이제 청소하시거나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없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 수도를 끌어오고 전기를 끌어오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집은 이런 게 없는데 라고 포기를 하실 게 아니라 인테리어 실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설비하시는 분과 협의만 조금 하시면 충분히 이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집에 큰 평수라든지 복층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부럽지 않아요. 도심 속에서 이런 테라스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이지 않을까 해서 이 공간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테이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재질이거든요.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전부 다 워터젯 가공을 해서 크기나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하고 다리만 별도로 주문 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천연 돌 재질감이 살아있는 형태의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테라스에 들어갈 만한 소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라탄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구하기도 조금 힘들고 너무 많은 종류가 있는데, 비를 맞고 햇빛을 받는 공간이라서 라탄 소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싸고 고급스러운 거를 사용을 안 했어요. 이케아에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간편하게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 여름이나 가을이나 여기서 간단히 고기를 구워 먹던지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제일 처음에 주인 네 분께서도 여기는 뭐 하지 말자 해도 만약에 바닥을 손대거나 하게 되면 물 새거나 이런 게 제일 걱정이라서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바닥을 건드리지 않고 전기 작업과 수도 작업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제가 제시한 게 페데스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테라스의 제일 키포인트는 바닥에 깔려있는 페데스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테라스는 이 정도 소개로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관에서 안에 들어왔고요. 거실 공간으로 갈 거거든요.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바닥부터 벽까지 모두 다 타일로 마감이 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타일 크기도 보시면 작은 사이즈의 타일이 아니고 600에 1200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라면은 1200에 2700짜리를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가 워낙 고층이기도 하고 엘리베이터가 화물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어서 2700 사이즈의 큰 사이즈의 타일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 가능한 타일 중에 시공성도 조금 더 괜찮은 600에 1200을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닥하고 벽체 부분은 베이스 타일로 해서 너무 튀는 타일이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테라조 느낌도 살짝 있고요. 질감 자체가 되게 좋은 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타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라파토 타일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실 텐데, 약간의 방광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광도 살짝 가지고 있고 무광의 느낌도 살짝 가지고 있는 스페인에서 수입한 고급 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타일은 지열 세라믹 가면 실물이랑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트월도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제일 처음에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공사하기 전에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단순히 약간 베이지 계열의 타일로 그냥 민자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아트월을 밖으로 조금 돌출시켰고요. 그 돌출시킨 부분에 간접 조명까지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간접 조명 넣으실 때 논네온을 사용을 했거든요. 논네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들이 그냥 주어진 간접 공간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거나 하면 빛을 점점 잃어가거든요. 논네온 같은 경우에는 최대 거리를 3m를 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3m를 넘어가면 이게 초반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먼 곳부터 빛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다 잘라서 구성했어요. 잘라서 절반 3m, 위로 3m 이렇게 해서 총 별도의 논네온 4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트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광 계열의 블루의 느낌도 약간 가지고 있고, 베이스 타일이 가지고 있는 화이트 베이스에 이태리에서 수입한 최고급 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이거는 박판 타일이라고 해서 두께가 조금 얇아요. 6.5mm 정도 나오거든요. 얇고 강도가 강한 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아트월을 구성을 해드릴 때가 아니라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 저희는 소비자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기존의 가전은 얼마만큼 가져올 것이며 새로 구매를 하실 가전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가전은 새로 구매를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거실에 들어가는 TV는 기존에 사용하던 걸 그대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심한 게 기존의 TV도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여기 뒤를 다 파놨어요. 그래서 패널만 밖에 보일 수 있게끔 레벨 단차를 줬고요. 옛날 TV 같은 경우에는 TV 전체가 약간 뒷부분이 튀어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집에 TV의 크기, 사이즈와 깊이와 이런 그 브라켓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깊이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고심을 해서 아트월의 두께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전을 새로 바꿔서 롤러블 TV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쫙 해놓으면 무엇보다 좋죠.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당장 적용하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새로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나는 지금 큰 TV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인테리어를 해치기 때문에 새로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인테리어 요소적인 부분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인테리어 구성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에 대해서 요 바깥쪽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층고가 되게 높거든요. 여기는 복층 공간인데 거실 부분만 이렇게 천장이 트여져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조명을 샹들리에를 원하셔서
일반적인 샹들리에 보시면 크리스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를 보통 떠올리실 텐데, 저희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라운드가 컨셉이에요. 라운드형의 느낌을 요소에 저희가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샹들리에도 보시면 링 형태로 심플하게 여러 7링? 하나, 둘, 셋, 넷, 다 6링이네요. 6링 형태로 해서 조금 세련된 느낌을 가미를 시켰어요. 너무 크리스탈이라든지 보석의 느낌이 되면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세련되고 조금 미니멀한 느낌은 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움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를 서치를 하다가 발견한 게 이 6링짜리 샹들리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설치할 때도 애를 조금 먹기는 했는데 확실히 설치해 놓고 나면 샹들리에가 주는 공간감이나 좀 세련된 느낌은 따라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 아파트에서는 구성을 하기 힘든 조명이기는 한데 주택을 계획을 하시고 계신다거나 우리 집 청고가 많이 높게 나온다라고 하시면 이런 샹들리에도 계획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장을 유심히 보시면 두 개의 선으로 라인 조명을 넣어 놨어요. 주등의 개념은 저 라인 조명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샹들리에는 보조 조명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TV를 볼 수 있는 소파 공간이 있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 다이닝의 공간인데 따로 파티션이나 어떤 공간 구분을 해서 놓은 게 아니라 그냥 터진 공간에 소파와 다이닝 테이블을 동시에 놔뒀거든요. 다이닝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상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라믹 재질로 해서 천연 도래 재질감을 날 수 있는 걸로 했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라운드 처리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워터젯 가공을 해서 라운드 처리를 했고요. 다리만 별도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조립을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 저희가 치수부터 이 모든 거를 다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집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랑 같이 뭔가 다과를 즐길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바닥에 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다이닝 공간을 꼭 구성을 하세요. 주방과 연결된 공간에 있어도 좋지만 이렇게 아예 별도 공간에 해 놓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있고, 만약에 부부 두 분께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하신다면 사무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공부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손님이 왔을 때는 식탁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허락을 한다면 이런 다이닝 공간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닝 공간을 비추는 이 라인 조명도 벽 쪽에 하나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빛이 천장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벽 쪽에서도 이렇게 빛이 떨어져서 요소를 다 비춰줄 수 있게끔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실의 복도 공간이죠. 따로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복도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라인 조명을 구성을 해서 통일감 있게끔 조명을 통일을 시켰어요. 전체적인 라인 조명으로 한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통일을 시켰고요. 조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전체적인 조명을 한번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오시면 수납 공간에 대한 이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수납 공간이 많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오셔서 상부장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하부장도 뭐 빼곡하게 하셔가지고 좀 답답하게 구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을 조금 숨기고 조금 개방감 있게끔 상부장을 없애는 게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싱크 볼 위치가 벽 쪽을 향하고는 있어요. 이 벽 쪽으로 향한 싱크 볼을 거실 쪽으로 향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주는 제약이 있어서 요거 싱크볼은 그대로 원래 기존에 있던 자리에 위치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같은 경우에도 조리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벽 쪽을 향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같이 요리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의 개념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디귿자 주방 중에 이제 한쪽 상판을 바깥쪽으로 조금 더 돌출을 시켜서 바 테이블의 개념으로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사 들어오고 좀 시간이 흘렀어요. 흐르고 나서 저희가 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공간을 굉장히 사용을 잘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부장이 없고 개방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만족도 하고 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주방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쪽에서 보시면 싱크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부에 들어가는 목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부를 구성하고 있는 싱크 상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구, 후드도 있을 수 있고 인덕션도 있을 수 있고 오븐도 있고 싱크볼도 있고 이렇게 기구로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제일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철물들, 그러니까 서랍을 열었을 때 부드럽게 열릴 수 있게 하는 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짝을 열었을 때 힘을 받쳐주고 좀 댐핑 기능이 있어서 쿵쿵 닫히지 않게끔 하는 이 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다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목대 같은 경우에는 한샘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판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전문 업체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판은 두께가 얇게 되면 파손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12mm 정도의 두께는 이상이 되어야 돼요. 많이 쓰시는 게 12mm, 뭐 18mm, 20mm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주인분께서 나는 상판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 라고 하셔서 저희는 12mm 세라믹 상판을 사용을 했고, 계속 말씀드렸던 천연 돌 재질감이 살아있고 브라운톤이 좀 강한 느낌으로 스페인에서 수입한 세라믹 재질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기존에 저희가 이 상판을 구성을 할 때 이 콘센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르그랑 제품이에요. 유럽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딱 열었을 때 콘센트와 USB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작은 소형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콘센트를 많이 썼어요. 여기도 썼고 이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콘센트 두 개를 구성을 해드렸어요.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소형 가전들을 보통은 놓고 쓰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구성을 이렇게 해드렸고, 본인의 사용하는 이 스타일에 따라서 이것들은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게 명확하게 구성이 이루어져야, 세라믹 상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가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공장까지 가서 공장에서 워터젯으로 가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덕션의 자리라든지 싱크볼의 자리라든지 이런 콘센트의 자리까지 다 나와 있어야 정확하게 타공을 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여기 아일랜드 식탁 그 끝부분도 라운딩 처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한 가지 디자인적 요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있게끔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싱크대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저렴한 사제 싱크 업체에 가보시면 일반적인 국산이라든지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좀 저렴한 철물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몇 년 쓰지 않았는데 문짝이 처진다거나 아니면 댐핑 기능이 조금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철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블룸사라든지 헤티치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 수입 브랜드들이 있어요. 거기 걸 사용을 하시는 게 투자 대비 실용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유념을 하셔서 우리 집 싱크대 공사를 계획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철물에도 신경을 써서 겉에 보이는 디자인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철물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타일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거실에서 보셨던 아트월에 사용한 타일이 연속적으로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적 요소를 말씀을 드릴 때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를 좀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보통 일반 분들은 오시면 아트월이니까 아트월 타일 예쁜 요 타일 하고요, 싱크대니까 싱크대 또 예쁜 타일 하고요, 여기 벽체니까 여긴 또 예쁜 타일 하다 보면 타일이 너무 많은 여러 가지 타일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합쳤을 때 이게 포인트도 아니고 저게 포인트도 아니고 이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하실 때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 라고 하면 한 집에 어떤 포인트적인 요소는 한두 가지면 족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타일에 대한 포인트 한 가지, 색상에 대한 포인트 한 가지, 형태의 포인트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는 타일은 제가 이 타일을 포인트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으로 보시면 짙은 브라운, 짙은 우드를 색상의 포인트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브라운과 골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형태적인 요소는 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싱크대에서 이런 디자인적 요소까지 설명을 다 드리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싱크대만 자꾸 하루 종일 설명을 해라고 해도 하루 종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니까 짧게 해서 이번 영상, 다음 영상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싱크대에 대한 설명들도 같이 해드릴게요.
안방도 보시면 여러 가지 구성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보통은 안방 그냥 도배하고 붙박이장 넣고 그냥 바닥에 마루를 깔거나 뭐 타일을 깔면 마감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 잠을 자고 휴식을 확실히 취하실 수 있게끔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를 했고요. 침대 헤드도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해드렸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잠을 주무시기 때문에 각각의 조명, 무드 조명을 따로따로 넣어드렸고요. 메인 조명을 딱 끄게 되면 이 무드 조명만 싹 남아요. 그러면 분위기도 충분히 로맨틱한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거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화장대를 따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화장대도 마찬가지로 제가 형태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끝을 라운딩 처리를 했어요. 라운딩 처리를 해서 모서리를 없애고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게끔 만들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방에서 보셨던 르그랑 콘센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같이 구성을 해 드렸거든요. 여기서 핸드폰 충전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 드렸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거실에서 보셨던 TV를 매립 형태로 이렇게 안에 넣어서 꼭 패널만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구성을 해드렸고, 화장대니까 거울이 꼭 필요하잖아요. 거울 같은 경우에도 현관에서 봤었던 그 라운딩형의 거울을 연속해서 사용을 해서, 이 집에는 라운드 처리된 게 이 집의 포인트입니다 라는 거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아, 여기는 다 라운드를 처리를 했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게끔 반복해서 썼거든요. 그런 디자인적 요소들도 우리 집을 인테리어 할 때 한번 구성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베란다 개념인데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해서 그냥 분위기 있는 조명 하나 넣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자를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자가 들어올 공간까지는 되지가 않아서 그냥 테이블 2개를 놓고 간단하게 밖을 보면서 커피 한 잔 정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드렸거든요. 아래쪽과 벽 쪽을 보시면 다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기본적인 일반적인 타일이 아니라 좀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패치워크 타일이랑, 바닥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을 해서 살짝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공간은 좁지만 사용하실 때 좀 더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게 예쁘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공간은 좁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문짝을 달아놔서 여기가 벽인 줄 아실 텐데, 여기를 딱 눌러서 열어보시면 배관이 지나가고 여기도 청소를 할 수 있는 건이 들어가 있어요. 수도 시설이 되어 있죠. 물도 빠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보기 싫은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다 가려 드렸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베란다에 커튼을 안 달아요. 보통 안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샤시에 커튼을 달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을 사용하실 것도 아니고 별도의 서비스 공간으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예 커튼을 바깥쪽으로 뺐어요. 바깥쪽으로 빼서 분위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문이 또 따로 있거든요. 방화문이. 예, 여기는 또 서비스 공간이에요. 여기는 창고 개념으로 뭐 여행 가방이라든지 골프백이라든지 취미 생활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 취미 생활에 맞는
것들을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드레스룸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원래 기존에도 드레스룸이었어요. 드레스룸이었고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기는 했거든요. 구분은 되어 있기는 했었고, 저기에 제가 구성을 해드렸던 화장대가 여기 안방 화장실 바로 앞에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거를 드레스룸을 구성하는 이 붙박이장이 너무 좁고 작은 것 같아서 거기를 과감하게 다 틔워버리고 그냥 스타일러 하나 놓고 전부 다 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장을 구성을 할 때 솔직히 여기는 좀 협소한 편이에요. 많이 넓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납의 기능을 많이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열었을 때 조명이 안에 들어오게끔, 그래서 만약에 불이 없다 하더라도 옷을 쉽게 찾으실 수 있게 조명을 거의 다 넣어 드렸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어보시면 조명이 다 들어와요. 위에도 들어오고 밑에도 조명이 들어오게. 이 제품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거는 한샘에서 나오는 바흐 브라운의 붙박이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문짝도 보시면 유리예요. 유리로 안이 약간 불투명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안이 살짝 보여요. 살짝. 처음에 하실 때 안이 너무 이렇게 보이면 보기 싫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바흐 브라운의 유리도어 같은 경우에는 안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작은 창이 하나 있어요. 창이 있어서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게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조금 고급스럽고 좀 차분하고 좀 세련되게 구성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안방까지 보시면 전부 다 벽체는 타일, 바닥도 타일, 거실부터 전체적으로 다 같은 타일로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은 통일감도 있으면서 너무 화려한 타일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적인 요소로 본다면 저도 그렇고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레스룸으로 진입하는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처리를 해서 계속 라운드가 드러나게끔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요소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쓰시면 그 디자인적 요소가 우리 집의 마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아직 거실 화장실은 안 봤는데 안방 화장실 먼저 보시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분위기가 되게 좀 어둡죠? 어둡고 좀 톤 다운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욕실 장도 보시면 그냥 블랙 형태예요. 블랙 형태고 손잡이만 저희가 반달 형태, 요것도 마찬가지로 라운드죠. 요것도 골드 형태로 해서 라운딩 처리를 해드렸고, 거울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보시면 보통
80cm 높이의 끝이 나요. 화장실에 구성하고 있는 거울, 장 이런 것들이 폭은 500 아니면 600, 높이는 거의 800에 국한되어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따로 주문 제작을 해서 유리가 천장까지 닿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넓어 보이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게끔 해드렸고요. 이 아파트의 욕실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보시면 높이를 많이 높여드렸어요. 제가 키가 183인데 제가 손을 뻗어서 닿으면 한 2400 정도 나와요, 높이가. 일반 아파트. 그 높이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많이 높여놔서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의 이 집 내외분께서 이 화장실을 거의 주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공간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샤워 부스로 나눠 드렸고요. 샤워 부스를 천장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물을 사용을 하시면서 수증기가 빠질 수 있게 환풍기는 안쪽에 구성을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여기 남편분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샤워하시면서 음악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칭을 해서 스피커, 화장실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스피커에 블루투스 모듈을 달아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샤워를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고요. 여기는 매립 샤워기, 레인 샤워를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일체감이 있으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 나게끔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선반유들이 보기가 싫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예 타일을 구성할 때 선반을 별도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겠죠. 하면서 인위적으로 밖으로 빼내면서 선반을 만들어 드리고, 매립 수전을 매립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에도 보시면 도무스 타일 유가죠. 얘도 보시면 바닥 타일이랑 똑같은 재질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일체감 있게끔 구성을 해서 바닥이 보기 싫은 유가가 하나 덩그러니 딱 있지 않게 구성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좀 어두운 타일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 집 남편분께서 어두운 타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블랙에 가까운 스페인에서 수입한 오버랜드 타일을 제가 넣어드렸고, 재질감 자체가 영상상으로는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질감이 진짜 돌처럼 약간 올록볼록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워낙 단단한 재질감이기 때문에 수분 흡수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 습기 관리하기도 굉장히 좋은 타일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좀 더 호텔스럽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블랙과 골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은 거의 다 봐가거든요. 저 거실 욕실도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원래는 거실 욕실을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거실 욕실보다 지금 안방 욕실을 먼저 보여드렸고, 거실 욕실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문이 조금 특이한 문이 되어 있어요.
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히든도어를 저희가 적용을 시켜드렸고, 원래 히든도어 같은 경우에는 도장으로 마감을 해요. 왜냐하면 벽체랑 이 문이랑 일체감이 있게끔 구성하는 게 히든도어의 제일 주 목적이기 때문에 도장으로 마감을 해서 이 코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장이 아니면 도배나 이런 마감으로는 마감 퀄리티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보통은 도장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주인분도 그렇고 도장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도장은 뭐 조금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부분도 리터치 충분히 가능은 하긴 하지만, 리터치한 게 표가 나거든요, 도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면을 다 칠해야 일괄적인 색깔이 나오는 게 도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기 수월한 필름으로 가봅시다 라고 해서, 처음 시작하는 이 화장실 문부터 옆으로 쭉 보시면 간살도, 그 다음에 저 앞까지 일체감 있게끔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을 줬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히든도어를 적용을 해도 조금 수월하게 관리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인테리어 업체에 미팅을 하시거나 하실 때 히든도어 적용이 될까요? 하면 도장으로 다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근데 히든도어를 적용을 하더라도 필름 마감도 가능하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문이 거의 천장에 가깝게 올라가 있죠. 이게 문을 열어보시면 문이 일반 문, 아파트에 있는 문보다 훨씬 커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위에 난마라고 하는데 벽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두드려 봤더니 일체감 있는 하나의 구성이 아니라 위에는 석고하고 이런 것들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뜯어내고 문을 천장까지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화장실을 보시면 안에 화장실도 청고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많이 청고를 많이 줘서 조금 더 확장성이 있고 좀 넓어 보이고 높아 보이게끔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화장실에 600에 1200 사이즈의 타일을 사용을 하면 한 장하고 3분의 2 정도만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두 장이 거의 온장이 다 들어가는 높이거든요. 그러면 이 높이는 2400 정도의 높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고도 많이 높여놨고, 이 화장실의 제일 큰 특징은 세대주분하고 소비자분하고 상의를 굉장히 많이 해서 펜트하우스의 화장실 치고는 굉장히 크기가 좀 협소한 편이거든요. 그래도 거실 화장실만큼은 좀 고급스럽게 해서 손님들이 왔을 때 우와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제가 과감하게 샤워 공간을 없앱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샤워 공간을 없애되 이 옆에 보시면 샤워기가 달려 있어요. 메리평으로. 이 샤워기를 활용을 하셔서 정말 급하면 여기서 샤워도 가능하고, 청소할 때도 이 샤워기를 통해서 청소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이 집에 아이가 둘이거든요. 그럼 두 아이가 같이 사이좋게 손도 씻고 양치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하고 현관하고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사용을 했던 타일을 거실 화장실에도 같이 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일체감 있는 연속성이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타일을 많은 종류의 타일을 사용을 안 했어요. 같은 타일이고
벽체는 600에 1200짜리 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벽체랑 똑같은 느낌의 바닥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세면대도 조금 저희가 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성품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이 아니라 저희가 앵글을 걸고 타일로 전체적인 마감을 하면서 세면대만 얹혀 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짜 호텔이나 좀 고급 리조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2인으로 세면대도 있고 하는 그런 느낌을 내고자 구성을 했고요. 마찬가지예요. 안방에서도 보셨고 현관에서도 보셨고 안방 화장실에서도 보셨던 거울을 구성을 해서 천장까지 높게 올라가게끔 해서 시원한 느낌으로 구성을 해 드렸고요. 이 타일도 마찬가지로 좀 포인트가 되게끔 우드의 느낌은 있지만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일정한 타입의 우드 타일이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는 우드 타입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 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에서 수입한 고급 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느낌이 아주 좋아서 소비자분도 저도 굉장히 만족하는 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얼세라믹에 오셔서 트렌드 엑셀이라고 하시면 이 타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일이랑 컨트랙트 화이트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수입한 고급 타일이랑 조합을 했을 때 색감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몇 분이 벌써 구매를 해서 사가셨어요. 먼저 공사를 끝낸 지는 꽤 오래됐는데 여기 세대주분께서 가구랑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들어오고 모든 게 이사가 끝나서 안정화됐을 때 영상을 찍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공사가 끝났을 때 바로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지금처럼 살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면대 샤워기는 보셨죠? 그 다음에 양변기를 보시면 이 양변기도 계림에서 지금 출시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비대일체형 양변기인데 토네이도 형식의 직수형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을 내리셨을 때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내려가고요. 물내림이 굉장히 시원해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닫았을 때 디자인적인 요소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타입이라서 이 양변기도 문의하시면 다 지얼세라믹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셔서 복도하고 계단으로 해서 2층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인테리어 의뢰를 받고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계단이었어요. 계단이 펜트하우스 치고는 너무 조잡하고 정말 볼품없게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분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형태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고 그 3D로 제가 구현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미팅의 결과물로 보시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골조 위에 목작업으로 틀을 잡고 그 위에 타일을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원래는 여기 밑에 공간이 다 트여 있었어요. 정말 죽은 공간이었거든요. 그 공간을 문짝을 달아서 이렇게 별도의 다용도 이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이 수납 공간이긴 하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벽체처럼 보이게끔 손잡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달지 않았고요. 푸시 형태로 해서 구성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안방 화장실이든 여기 거실 화장실이든 별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이유가 이 계단에서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졸리컷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이 졸리컷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 보내서 워터젯으로 강면 처리를 해서 가져와서 시공을 하면 뭐 일정한 형태의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가까운 곳에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워터젯 시설이 아니라 거의 그 톱날로 타일을 갈아내는 형태라서 이 퀄리티가, 잘라내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력이 오래되신 타일 사장님이 보통 시공을 하시기 때문에 이 졸리컷의 퀄리티가, 저도 공사를 많이 하고 타일 졸리컷을 많이 의뢰를 해봤지만 정말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졸리컷은 정말 찾기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화장실 공사가 아니라 졸리컷을 활용해서 이런 구성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희 지열세라믹을 찾아오시면 정말 시공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이 상시 준비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거실에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에 사용을 했던 타일에 연속적으로 벽과 바닥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같이 2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요 위로 올라오셨다가 제가 밑으로 내려갈게요. 앵글이 제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앵글이 나을 것 같네요. 여기서 해도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난간대를 별도로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을 한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 원목 작업을 해서 틀을 잡고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졸리컷을 했어요. 이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시공 사장님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마감 퀄리티가 나온 현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어디, 전국 어디에 내놔도 훌륭한 솜씨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2층 복도 공간이거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이 2층의 난간대는 원래 기존 아파트 지어질 때 설치가 되어 있던 난간대 그대로예요. 그러면 난간대를 다 뜯어내고 타일을 바른 게 아니라 저희가 다 빼내고 구성을 해서 철거를 하고 여기도 다 목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마감 처리를 한 다음에 타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감싸서 1층부터 일체감 있게끔 올라올 수 있게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각 방이 있는데 2층은 그렇게 많이 손을 안 댔어요. 문도 그대로 기존의 아파트 지어질 때 그대로의 문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에도 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1층은 타일로 마감을 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복도 부분만 벽을 타일로 하고 바닥은 기존에 있던 마루를 그대로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층도 마찬가지로 조명을 통일시켜줘야 해서 라인 조명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복도는 한 번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라인 조명을 생각을 하시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층에 올라와서 제가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전선에 바로 라인 조명을 물리면 안 돼요. 안 되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2층의 화장실 앞 공간이거든요. 화장실 앞에도 간단하게 드라이를 하신다거나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장을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 안에 보시면 SMPS라는 이게 부착이 돼 있어요. 이거를 왜 천장에 숨기는 게 아니라 여기 따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SMPS-C를 따로 만들어 놨냐고 하면,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기판이 잘 나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안전기, SMPS가 나가서 등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LED 등은 그대로 두고 SMPS만 쉽게 교체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천장에 숨기는 게 아니라 여기 별도의 실을 마련해서 빼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 조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전기사장님이랑 협업을 하실 테니 그 전기사장님이랑 얘기를 하실 때 SMPS를 벽 속에 숨기지 말고 따로 별도의 실을 마련을 해서 SMPS만 이렇게 모아놓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당장 생기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손쉽게 교체를 하고 수정을 하고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복도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는 2층의 화장실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별도의 공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여기는 기존의 아파트 지어질 때의 그대로 화장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1층 화장실도 거의 동일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흔히 우리가 아파트에 가보시면 볼 수 있는 구성이죠. 이 구성을 1층 거실 화장실이나 안방 화장실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교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부부 내외분의 아버님도 방이 따로 있거든요. 아버님이나 이렇게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을 하시고 머리를 말린다거나 로션을 바른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하나 구성을 했고, 그 옆으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운딩 처리를 해서 일반적인 직각의 느낌이 아니라 라운드의 느낌이 들게끔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1층부터 쭉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라운드 형태의 이 형태의 포인트를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저희가 한 공간은 거의 대부분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방을 보실 건데, 여기는 자녀가 2명이거든요. 둘 다 남자아이의 남자아이고요. 둘 형제. 여기는 이제 둘째 자녀 방이고, 특별하게 저희가 구성을 해드린 거는 없어요. 그냥 도배 새로 해드리고 에어컨 넣고, 그 다음에 등을 보시면 방 중간에 있는 방등을 사용을 한 게 아니고 그냥 4인치의 주백색 전구를 사용을 해서 아이들 방도 마찬가지로 조금 따뜻하고 감싸 안아주는 그런 조명 느낌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모님이랑 저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구 구성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서 이 가구가 어떻게 배치가 됐을 때 제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저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아이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색감을 다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와드린 거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 정도의 그냥 조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거의 다 사모님이 여기 계시는 주인분께서 구성을 했거든요. 공간 구성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방을 보시면요, 여기가 첫째 방이거든요. 첫째 방도 마찬가지예요. 조도를 굉장히 높이기보다는 조금 아늑한 형태의 조도를 원하셔서 조도를 많이 떨어뜨려 놨고요. 공부할 때는 따로 스탠드 조명을 사용을 해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구를 하실 때도 블라인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저하고 많이 의논을 하셔서 다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방은 크게 제가 설명드릴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2개의 방이 더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에요. 책도 보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게임도 하고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인데, 그냥 단순하게 책장으로 구성을 해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며 놓으셨거든요. 제가 뭐 도움을 드리고 한 건 없어요. 직접 구성을 다 하셨고, 여기 베란다도 있는데, 여기 베란다도 일반적인 베란다처럼 벽체는 그냥 도장 탄성 마감을 하고 한 게 아니라 타일로 다 마감을 했어요. 약간 돌 재질감이 있는 타일로 마감을 했고, 벽이랑 바닥이랑 같은 타일이에요. 그래서 색감이 통일이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 놀이방은 좀 밝은 색상 톤의 타일로 구성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방, 아버님 방을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아버님 방이 있는데, 아버님 방은 아주 심플해요. 그냥 TV, 그 다음에 침대, 붙박이장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아버님 방에도 마찬가지로 베란다가 있거든요. 아이들 놀이방에 있던 타일이랑 같은 타일이에요. 같은 타일인데 조금 더 색상이 짙은 색깔로 구성을 했고요. 이 타일도 화장실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 타일이거든요. 화장실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기처럼 베란다나 이런 데 구성을 하셔도 좀 고급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둘러보셨거든요. 거실로 다시 내려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실로 다시 왔는데, 거실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여기 거실은 청구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커튼을 하시게 되면 커튼을 치고 걷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커튼 같은 경우에도 전동으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리모컨이 있어서 클로스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커튼이 닫히게 되고요. 분위기가 더 좀 아늑한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아침 같은 경우에 여기 햇빛이 엄청 잘 들어요. 엄청 잘 들어서 눈이 부실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거의 필수적으로 달아셔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커튼을 계획을 했고, 높이가 거의 5,4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5m 40. 그러면 지금 겉에 보이는 이 브라운톤의 이 커튼은 암막 커튼이거든요. 암막 커튼의 형상기역 커튼이에요. 형상기역 같은 경우에는 찜기에 커튼을 집어넣고 물결 무늬를 기억할 수 있게끔 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높이가 5m 40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이런 커튼집을 방문을 해보시면 잘 없어요. 긴 길이의 커튼을 형상 기억하는 곳이. 그래서 이제 서울 쪽에 업체에 의뢰를 해서 아주 높은 긴 길이의 커튼을 형상 기억을 했고요. 형상 기억을 하면 좋은 점이 물결 무늬가 자연스럽게 계속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라인을 잡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픈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끔 구성을 했고, 커튼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 짙은 브라운톤이 포인트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랑 좀 이어지는 옅은 브라운톤을 사용을 했고요. 속지 안쪽에는 골드 포인트에 바깥쪽이 다 들여다 보이는 망사 형태의 속지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움도 잡아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설명드리면서 자꾸 빠뜨려 먹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든도어의 개념이에요. 개념은. 근데 문을 닫았을 때 손잡이가 없죠. 손잡이가. 그러니까 여기 안방의 공간을 시크릿 공간으로 해서 부부만의 공간으로 아예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었고요. 같은 히든도어라고 하더라도 목공용, 목문에 사용을 할 거라서 목문용 힌지를 바닥에 심고 문을 구성을 해서 이게 벽인지 방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그거였고요. 그래서 방에 어떻게 들어가지? 단순히 그냥 미시면 이게 자동으로 열리게끔 되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바깥쪽을 보시면 문을 닫았을 때 그냥 문의 형태거든요. 문의 형태고, 안에는 당연히 당겨야 되니까 이 손잡이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단달 형태의 이 라운드 곡면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문의 손잡이와 여기 보시면 이 손잡이들이 다 같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반복,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디자인의 포인트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여기 천장을 다 틀 수가 있어서 문을 높이까지 높였거든요. 그래서 더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디자인적인 조명의 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린다면, 안방부터 시작을 해서 저 끝에서 한번 찍어 봐 주실래요? 안방부터 쭉 연결이 돼서 실제로는 여기 끊겨 있죠. 끊겨 있는데 이게 같은 라인, 같은 레벨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의 선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거기다가 화장실까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쫙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쭉 보시면 정말 한 개의 선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보신 것 같고요. 여기는 애착이 좀 많이 가는 현장이기는 해요. 애초에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드릴 때 공간적인 구성의 요소와 디자인적인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에 가전,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관여를 해서 색상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세대주분, 소비자분하고 같이 상담과 미팅을 수시로 하면서 구성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애착도 많이 가고, 좀 고급 형태의 인테리어 개념이라서 비용은 많이 들고 했지만 소비자분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저희가 해드리고 나서도 아주 좀 보람 있는 현장이었다라고 총평을 하고 싶고요. 꼭 인테리어를 모두 저희한테 맡겨서 상담을 하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됩니다 라고 가지고 오셔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열 세라믹으로 오시면 타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그냥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지열 세라믹에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길게 저희가 이 집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살펴봤는데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찾아오시면 더 자세한 궁금한 점은 해소를 시켜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디자인 잡아드리고 전체적인 구성을 해드린 현장 중에서는 뭐 괜찮은 퀄리티로 잘 나온 현장이라고 자부를 하니까 영상 하나하나 찬찬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우리 집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으셔서 적용을 하시고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인테리어가 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희 지열 세라믹 유튜브도 많이 시청을 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인테리어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올릴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열 세라믹 최병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